예,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당에 복귀하시고 바로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이 되셨습니다.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기엔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으시는 겁니까? 11월경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대표로 출마할 것입니다. 그 전에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된 것은 당의 비전과 정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보다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윤석열 탄핵 이런 과제는 이루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내년 선거, 그다음에 28년 총선까지를 길게 내다보면서 윤석열 이후의 세상,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제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8개월간의 옥중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치인 조국한테는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성찰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품게 된 기간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살게 되었죠. 그 속에서 당연히 저의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저의 한계, 흠결,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나가게 되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점도 또 다져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특사로 석방이 되신 이후에 좀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 SNS에 올리신 이 된장찌개 영상으로부터 해서 네. 이 정치 연한에 대한 각종 메시지도 있었고 또 봉하마을 방문 그리고 이번 호남 방문까지 그 사실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 좀 자중해라, 좀 자성해라 좀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자숙하라 이런 조언에 대해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아마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이기도 하고 대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8개월간 조국혁신당에는 조국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로서는 당의 대표 인물로서 조용히 있을 수는 없다. 만약에 민주당처럼 인물들이 아주 뭐 170명씩 되고 이런다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8개월 동안 비어 있는 동안 조국혁신당이 일정 정도 정체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저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당의 조직을 확대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비전과 정책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조용히 뭐 수도하듯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자도 뭐 교수도 아닌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비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국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된장찌개는 사실 좀 황당한 그런 얘기인데 제가 뭐 고기 먹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된장찌개만 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약간 이상한 비판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좀 신경 쓰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든 말든 개의치 않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견제구를 날리기 위한 이런 포석이다 이런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에서 특히 호남 지역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과거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투표율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 담양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지배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하게 연대하고 단결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나오지 않도록 연대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단체장 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이전에 조국이란 정치인이 국민의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철원 담양군수가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분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담양 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요지는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책을 가지고 어느 비전을 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호남 지역 발전 그리고 호남 정치 발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과거 4월 10일 총선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쟁을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로 똑같이 가고 또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다 보면 호남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보다는 경쟁 쪽에 좀 더 방점이 맞춰진 꼭 말씀.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특히 그리고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싸운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연대, 단결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 단결해야 되고요. 근데 호남의 경우 호남 정치의 발전과 호남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좋은지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과 연대가 모순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의 큰 틀에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큰 비전과 앞으로 행보를 봤을 때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에서만큼은 경쟁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그 광복절 특사에 그 조 원장님이 포함되신 것과 관련해서 좀 청년층의 반감이 좀 상당하다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비리 혐의 때문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 입시 비리라고 불리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30의 경우 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면을 받고 제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당연히 받으면서도 2030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야만 그 2030의 불만과 비판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2030 그 세대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머리를 한번 숙이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2030 세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하고 상당히 그 동지적 관계에서 그 선거 운동도 함께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 그 출소하신 다음에 흐름들을 보면은 관계가 다소 좀 소원해졌다 이런 좀 해석도 나오는데 앞으로 내년 그 지방선거도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차별화하실 계획이신지. 민주당 의원님들 일부가 너무 과민하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내란 완전 종식,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 심판, 이재명 정부 성공 이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예컨대 뭐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위원을 좀 가져갈까 봐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담양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양 군수를 조국혁신당이 가져온 것처럼 예컨대 전북 지역에서 군수, 시장, 기초위원을 저희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긴다고 해서 큰 과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국민의힘 심판에 어떤 지장이 있겠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그 범위 내에서의 경쟁은 큰 대의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경쟁은 충분히 생산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서 내놓는 성명들을 보면은 그 뭐 민주당 단체장들, 뭐 기초의원들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이제 부실 행정 아니면은 뭐 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안 정당, 대안 세력이 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좀 어떤 그 정책 노선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전북 정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이 지배적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지자체장도 민주당이 그리고 뭐 지방 의원들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 자치단체장,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 행정적 잘못, 도덕적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일 수가 없죠. 만약에 민주당만 있고 혁신당이 없었으면 단체장의 잘못이나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지 않거나 비판의 강도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정치 발전, 또 지역 주민에게 좋은 결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세가 매우 적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독점 체제 하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혁신당 입장에서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비판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고 교정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이죠. 그 충돌이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지방 정치에서의 문제, 부실 행정이나 도덕성 해이 문제를 조국혁신당이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 정도의 충돌과 긴장은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뭐 조만간 만나면 통합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강하게 지금 선을 그으시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전 박지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사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선배로서 저한테 술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많이 오랫동안 그런 사적 가까운 사이입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호남 지역의 아주 중심적 의원이시다 보니까 이제 뭐 지선 전에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박지원 의원님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 정치의 발전, 그리고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사라지면 좋은 일이 생기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 정치의 발전,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지금 덮어놓고 합당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했던 호남의 발전, 호남 정치의 발전, 호남 지역의 발전이 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합당하자고 하시거든요. 그 접근법이 좀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 가서 만나 뵙게 되면 똑같은 말씀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당하실 때 그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 그리고 원내 3당 도약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셨고 모두 이루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제 목표가 없는 것인지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장님 개인적인 뭐 정치적 목표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윤석열 탄핵하겠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하겠다, 원내 3당 되겠다, 최소 10석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공언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 정치평론가들이 안 될 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루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목표는 분명한 게 국민의힘이 극우화가 되었습니다. OECD 수준의 우리가 민주국가 아닙니까? 극우 정당이 제2당인 경우 그리고 제1야당인 경우 이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보고 26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28년 총선에서는 지금의 반토막 한 50석 정도로 축소시킬 생각입니다. 그걸 제가 싸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빈 공간을 민주당과 혁신당 등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의 발언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몫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표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영역을 반으로 줄이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민주당과 혁신당이 나눠 가지면 민주당과 혁신당이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 방향 그러하다. 그걸 약간 오해를 하시고 호남에서만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해서 민주당을 땅 따먹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동쪽 지역, 영남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민의힘과 싸우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신 것 같은데 혹시 부산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나온 지 사실 2주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고향인 부산시장이다 또는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서울에 이제 봉천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장이다 또는 어느 재보궐선거 나간다 하는데 아무 결정이 난 게 없고요. 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복귀를 한다면 그때 본격적인 지방선거 논의를 하고 그 당적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성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또 전북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영어 생활을 하는 동안 사면 복권을 위해서 전북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나 뵙고 인사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혁신